그 코로나 시대로 한 1년 넘게 이게 영상 강의를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어색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숨소리 들으면서 하는 것이 누구나 다 그리움 속에서 하고 있지만 오늘 조금 좀 현장감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아는 그 물에 대한 물리적 특성 및 원리죠. 비중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이 수중 치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상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기에 수중 치료 운동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프로그램에 적용하기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중 치료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중 치료는 물속에서 치료하는 여러 가지 응용해서 하는데, 보통 예전에 병원이나 이러한 그 수중 치료 센터에서 수중 치료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위 뭐 여담이긴 하지만 그 병원이나 이러한 곳에서 수지 타산이 좀 잘 안 맞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하는 곳이 없는데 장애인 센터라든지 또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느낀 건데, 간단한 원리와 장소만 잘 제공된다면 선수들이라든지 또는 환자들에 대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전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그 수중 운동에 할 때 물질 특성의 원리인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비중 있죠. 비중은 뭐 상대 밀도라고 이제 불리는데, 이거는 물의 밀도에 대한 물체의 상대적인 밀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같은 이 부피만큼 물의 무게에 대한 물체의 무게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물이 우리가 근육량이 좀 많은 사람들은 물에 좀 잘 가라앉고, 지방이 좀 있는 분들은 물에 좀 잘 뜹니다. 그래서 근육이 있는 분들은 물에 좀 가라앉고 있는데, 물보다 조금 비중이 높거나 낮고에 따라서 그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대적 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체의 비중은 각 개인별로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인체 내에서도 신체 부위별로 좀 다양하고, 사람의 이제 비중은 신체의 이제 체지방, 제지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의 비중은 한 0.8 정도. 그 다음에 뼈 있죠. 뼈의 비중은 좀 무겁습니다. 1.5에서 2.0 정도. 무겁다는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입니다. 비중이 좀 높습니다. 네, 물의 비중.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수영장에 가서 근육이 큰 등치 좋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물에 좀 잘 가라앉는 경우가 비중이 물보다 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비만인 사람은 0.93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비중까지 같고, 그래서 보통 이제 근육이 많거나 지방이 이제 지방량이 적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물에 뜨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숙련되고 그러게 되면 뭐 이런 비중의 특성을 이용해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로 해보니까, 여러분 스킨스쿠버 이런 것도 해보니까 그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이 물에 좀 잘 가라앉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을 하는데, 낮은 물에서 할 경우에는 조금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물의 물리적 특성의 원리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부력입니다. 부력은 여러 가지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의 원리 있죠. 그래서 물에 잠겼을 때 또는 인체가 잠긴 부피에 해당되는 물의 무게와 동일한 힘이 위로 오르도록 작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력과 무게가 딱 맞으면 그대로 물 속에 정지되어 있고요. 그렇게 이제 돌 같은 경우는 이제 무거울 경우에는 물 가라앉고, 나무 같은 경우는 물 위에 둥둥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 그 부력하고 무게하고 좀 맞출 때를 중성부력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물의 깊이에 따라서
뇌의 무게와 부력을 비중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중성부력을 하는데 이런 특징도 있습니다. 특징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력은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고 땅에 이제 지구에 있던 중력이 있고요. 또 물에 띄우려면 이제 부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인체에 작용하는 지점이 이제 부력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력 중심은 대체로 그 이렇게 그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서 있을 때와 길었을 때가 약간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부력 인체에 작용 지점인데요. 물 속에서는 중력 중심, 중력이 인체의 작용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력 중심의 평형 상태를 이렇게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균형을 좀 잃습니다. 이렇게 중력 중심에 대한 평형 상태를 이루지 못하는 중심을 이루는 걸 가지고도 운동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적인 물의 특징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중요한 내용, 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물의 점성하고 끓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 형태 끓기라고 해서 형태 끓기, 파장 끓기, 마찰 끓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보통 형태 끓기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좀 넓은 거 있죠. 손바닥을 펴서 물을 좌우로 흔들 때 손바닥을 쫙 펴서 하게 되면 약간 힘들고 저항이 좀 많이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 선수들이 그런 저항력을 많이 느끼기 위해서 수영 손바닥에다가 그 판을 좀 대가지고 보드를 해서 힘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러한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물에 보면 형태 끓기, 끓기의 종류 세 가지 형태를 보게 되면 형태 끓기에서는 물체가 클수록 작은 어, 물체보다 이렇게 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직접 이렇게 형태 끓기가 있고요. 또 이제 파장 끓기가 있습니다. 파장 끓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걸을 때 정면 저항이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물에 저항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지상에서 걸을 때마다 좀 다르게 물에서 걸을 때는 좀 힘들죠. 이게 이제 파장 끓기에 이제 물에 약간 소용돌이 저항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체에 물이 속력이 또 유속이 또 빠르면 또 계곡 같은 경우에서 걷기가 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파장 끓기가 이제 커진다고 하는데요. 물 속에서 이렇게 걸을 때는 지상에서 걸을 때마다 한 5배 이상의 저항이 좀 느낀다고 하고요. 뛸 때는 한 40배 정도가 힘든답니다. 물의 깊이와 높이에 좀 다르긴 한데요. 여러분 이따가 이제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텐데 물속에서 그 낮은 물에서 걷는 거와 또 깊은 물에서 걷는 거와 좀 다르고요. 또 뛸 때도 다르고 또 유속이 좀 있을 때 조금 다릅니다. 이러한 것이 파장 끌기에 관련 이용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잘 이용해 가지고 물의 수학력에 관련된 파장 끌기를 잘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좀 잘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걸 통해서 각 부위별로 신체 활동을 통해서 근력이나 지구력이나 또는 평형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마찰 끌기는 물의 이제 표면 장력에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수영 선수들이 물에서 마찰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수영복을 전신 수영복도 좀 입고 또는 털을 좀 깎아가지고 이렇게 철을 제거해서 이런 걸 감소하는 경우가 이런 게 마찰 끌기의 이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찰 끌기는 뭐 치료적 운동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경쟁적인 수영에서 이러한 마찰을 좀 줄여가지고 물을 잘 유영할 수 있는 이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이제 특별히 제조된 섬유로 만드는 수영복으로 해서 수영 경기 기록을 좀 낮추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수영복도 제한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마찰 끌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끌기에 형태 끌기, 파장 끌기, 마찰 끌기가 있다. 그래서 형태 끌기를 좀 더 정리하면 면적이 큰 것은 좀 더 물의 저항을 좀 많이 단다 이런 얘기고요. 또 파장 끌기는 속도 이렇게 빨리거나 천천히 또는 이런 물체의 속력이 크면 클수록 파장 기도가 커진다. 마찰 끌기는 여러 가지 표면에 나타나는
물의 표면 장력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 끌기, 파장 끌기, 마찰 끌기 이렇게 세 가지를 물의 특징의 수학력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유체 압력 정수압도 우리가 물의 물리적 특징에 관련돼서 많이들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에 이제 정수압이 부르면 물에 잠긴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인데요. 이 물에 깊을수록 이제 압력이 좀 커지기 때문에 이 부종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의 무릎 높이, 그 다음에 허리 높이, 어깨 높이 이렇게 좀 나눠져요. 또는 이제 허리 높이, 그 다음에 그 칼돌기라 해가지고 선에 있는 이런 높이, 그 다음에 목 높이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또는 특히 네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목까지 물이 이렇게 잠기게 되면 체중의 10%밖에 이제 안 느껴진답니다. 다음에 또 칼돌기라고 해가지고 몸의 가슴 중간 정도, 요 정도 잠겨 있으면 체중 부하는 한 30% 정도 이게 못 느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허리 부분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전상장 골격 정도 되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무릎 정도에나 이렇게 무릎 좀 허벅지 정도에 있을 때에는 한 30% 정도의 에서 체중의 한 30%가 제한되는. 그래서 목부터 보게 되면 10, 그다음에 팔돌기는 한 30, 그다음에 허리는 50, 무릎은 70 정도 이렇게 체중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물을 무릎이나 발목 또는 허리에 여러 가지 밸런스나 근력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물 깊이를 잘 조절해서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가 좀 불편하거나 좀 이렇게 무릎에 좀 수술을 해서 부담이 많이 가는 경우에는 물의 깊이를 조금 팔돌기 부분이라든지 허리 이상의 깊이에서 하게 되면 부담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한 65세 이상에서 80세 이하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상으로 8주 훈련 프로그램, 8주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이쪽 이제 우리 대학이 이제 천안에 있는데 천안에서 가까운 고고 파라다이스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물의 특징에 대해서 잘 운동을 했습니까라도 요 설명을 좀 계속 했어요. 했더니 방송에서는 다 잘리고 이제 할머니 75세 할머니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보니까 할머니를 간단하게 낮은 물에서 무릎 높이 물에서 운동을 하고 또 허리 높이에서 운동을 하고 어깨 높이에서 운동을 하니까 무릎에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덜어던데요. 뛸 수 있어요. 이렇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바로 또 잘 나오게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면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물 운동을 했을 때 어떻게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전에는 계단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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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보니까 표현을 한 것도 방송에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라든지 무릎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게 유체 압력, 정수압을 관련된 또는 물의 깊이에 따라서 수중에서 나오는 체중 부하로 관해서 운동에 효과적인 부는 것은 아주 검증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수중 치료적 운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의 깊이가 벌써 깊이로서 물의 운동 강도를 가장 하고 그 다음에 끌기 동작에서 속력 이런 것을 보고 정면 저항이죠. 정면 저항 이런 걸 가지고 특징을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영상 후반에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다시 설명을 재차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의 수중운동 프로그램에서 가장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에서 이점은 여러 가지가 많으나 일단 근력 향상이 되겠죠. 뭐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 이점이 있지만 수중운동 프로그램에서도 근력 향상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를 적절하게 정면 저항이라든지 또는 그
스피드를 이용해서 근력 향상이 될 수 있고요. 통증 개선도 통증 개선도 되고요. 통증 개선 같은 경우는 물에서는 여기서 이제 물의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걸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지상에서 걸을 수 없는 이런 분들에 관련된 운동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통증 개선이 좀 빨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의 특징을 통해서 통증 개선이 되고요. 유연성, 물에서 이용하는 유연성 개선도 가능하고요. 또 부종의 감속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균형 능력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균형 능력 향상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 하는 균형 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수중에서 하는 균형 능력 향상 프로그램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보통 바닥에서 발을 딱 착지를 한 상태에서 균형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발목과 무릎에 힘이 좀 바로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역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에서 평형 능력 프로그램을 좀 했었는데요. 역도 선수들이 그 뭐 데드리프트라든지 스쿼트를 뭐 100kg 이상 뭐 200kg 가까이 하는 선수인데 물에서 뭐 점프하고 걷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처음에는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랑 그 수중 운동이랑 안 맞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지상에서 쓰는 근육과 물에서 쓰는 근육이 주동근이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다리에서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스쿼트 하면서 점프를 할 경우에는 종아리 근육을 많이 쓰고 발바닥을 밀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발바닥 쓰고 종아리하고 종아리 근육이 많이 사용되는 반면에 물에서 이렇게 허리 높이 이상을 물에서 할 경우에는 정면 저항에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물에 발이 뜹니다. 뜨어갖고 이게 지면 발력을 쓸 수 없으니까 평소에 본인이 잘 사용하는 근육을 잘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그 물에 둥둥 뜨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 위해서 코어 근육, 복근의 균형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사용되지 않는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균형 능력 향상을 지상훈련과 물에서 병행을 하게 되니까 지상에서 하는 운동을 좀 더 수월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좋은 결과도 얻었었는데요. 물에서 동동 뜰 때 발을 착지해서 발을 미는 그런 힘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복근과 또는 상지의 힘을 좀 이용하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균형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좀 하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상과 달리 근력 운동, 통증 개선, 유연성 개선, 부종의 감소, 근력 운동, 균형 능력 향상. 여기 부종 운동만 빼고 근력, 통증, 유연성, 균형 운동은 다른 지상 운동과의 이점은 똑같으나 수행하는 과정과 이런 방법은 조금 더 물에서 나타나는 방금 아까 물리적인 영향, 그런 특징 때문에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나가주면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된 지상 운동과 수중을 병행하게 된다면 보험 프로그램이 되고 또 지상 훈련을 할 수 없는 이러한 환자들이나 그러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체에 대한 인식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관련된 것을 처음에 좀 제한시키면서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 운동은 또 이점이 좀 재밌습니다. 물에 대한 공포심이 좀 있는 분은 좀 제외하고는 물에서는 좀 재미있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제 진행해 보니까 좀 더 수월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좀 보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주의사항은 물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예전에 이제 물에 좀 안 좋은 뭐 기억이 있다든지 이런 거. 그럴 때는 이제 얕은 물이 때라도 이제 부양조끼,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조끼를 좀 입게 하게 하고요. 안정감을 느낄 때까지 지도자의 역할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을 이거를 그 직접 만나면 이거 다 이렇게 실기를 하게 된다면 다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런 거 요까지 일단은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을 너무 강요하는 것을 제한해야 됩니다. 물을 두려움 있는 분들에게 물에 뜨십시오. 물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런 거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은
심박수, 혈압, 호흡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 수중 운동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귀 감염, 또 여러 가지 때는 만성적 귀 감염 보유자일 경우에는 보호기구 착용하고 머리에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특수한 상태 있죠. 당뇨 또는 심혈관 질환, 중풍 같은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는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노인들 대상으로 수중 운동 치료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는 이게 질환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이제 무릎 관절 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해서 모집을 해서 있었거든요. 아산시 보건소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충청남도에서 해서 무릎 관절 운동 프로그램을 했는데 무릎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분들이 무릎 이외에 허리, 뭐 어깨, 뭐 이러한 외과적 질환은 거의 한두 가지 있고요. 뭐 혈압도 이제 비정상적인 분도 계시고 뭐 초기 당뇨 이런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잘 체크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속적인 상태 체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기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금기 사항. 일단은 뭐 금기 사항은 뭐 체온이 지금 38도 이상 넘으면 일단 안 되고요. 전염병이 있는 경우는 더욱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충남도에서 온천 수중 운동 프로그램에서 약간 그 프로그램이 좀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될 상태인데도 지금 계속 연기 5월부터 하다가 연기해갖고 9월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9월 진행을 지금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 또한 이 수중운동 프로그램 할 때 이렇게 수중운동 장소에 가가지고 저만 찍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저 영상만 하고 학생들이나 또는 이 대상자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해야 돼. 그래도 이제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또 다행이긴 한데요. 그래서 질환 환자는 이제 금기를 하고요. 또 개방 상처는 절대 안 되죠. 뭐 외상 있는 경우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고요. 보통 이론적으로는 스스로 회복 시간 한 7일 정도 걸린대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술 상처가 이제 벌어지게 되면 절대 입수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금지 사항입니다.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물의 특성 관련 원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특징에 대한 원칙은 일단은 지상에서 운동에 사용되는 진행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 똑같이 수중 운동에서도 적용을 하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수압 또는 끌기, 소용돌이 이렇게 여러 가지 파장, 부력을 포함해서 이러한 물의 특징을 가지고 이용하고요. 또 물의 수압은 이제 부종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발이 붓거나 그럴 때 허리 정도 되는 물에서 이렇게 당기기 자세를 좀 하면 그 정도 좋아진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요. 또 물이 이제 깊을수록 수압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얕은 물에서 보다는 깊은 물에서 붓기가 있는 팔다리 운동을 하는 것이 조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얕은 물은 목 이하의 물을 얕은 물이라고 표현하고요. 자기 키보다 높이는 물은 이제 깊은 물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장비를 이용해서 떠서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물 뭐 3m 또는 5m 이렇게 들어가서 스킨스쿠버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얼굴이 항상 물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운동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머리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은 여기서는 다른 내용이고요. 깊은 물, 낮은 물이 하더라도 내가 발이 땅에 닿는 물은 얕은 물, 지면에 내가 발이 지면에 뜨는 것은 깊은 물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이렇게 물의 특징과 원리의 원칙으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저항 장비를 이용해서 또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팔의 길이를 또 팔을 펴서 운동을 하느냐, 팔을 구부려서 하느냐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멀리 피면 힘이 좀 들고요. 팔을 좀 당겨서 물을 저으면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줄어들거나 힘이 좀 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물의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신체 분절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제 팔꿈치를 중심으로 하느냐, 어깨를 중심으로 하느냐, 이렇게 해서 웨이트 트레이너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고 또 활동 속도를 빠르게 증가해서 또 대한 저항력을 증가하느냐, 그리고 물의 표면을 넓이를 증가해서 수면 위에 향하여 움직이는 물에 의해서 부양을 이용하는 것을 물의 저항을 증가해서 추가적인 근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부력을 이용해서 물에 깊어질 수 있는 부력 인체에 더욱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의 특징 및 특성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이게 치료적 원칙, 요번에 이제 팩트의 이제 가장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에 초기 단계는요, 초기, 중간 단계, 발전 단계, 완료 단계가 있습니다. 완료 단계는 결국 지상훈련과 병행할 수 있는, 지상훈련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완료 단계인데요. 이제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물에서 평형을 잡고 잘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 중심으로만 하는 것이 이제 초기 단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기 단계에서는 올바르게 정상적인 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발목이나 무릎에 부담이 가거나 또는 그 재활을 요구할 때 물에서 걷느냐 안 걷느냐, 이런 것이 초기 단계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태가 좀 호전되어 있는 중간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 근력, 근지구력 이런 거 회복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할 건가, 이 물을 통해서 근력을 운동을 시킬 것인가, 또 지구력을 통해서 할 것인가. 이때는 약간 장비를 좀 이용해 가지고 좀 더 강도를 좀 높이고 또는 낮은 강도로 좀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중간 단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 단계는요, 정상적인 회복의 이제 민첩성, 평형성, 뭐 협응력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어질리티, 밸런스, 이제 컨비네이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는 코디네이션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ABC에서 정상적 민첩성, 평형성, 협응력 이런 관련된 목적에 맞춰서 수중 운동 프로그램 단계가 나갑니다. 요 정도 단계가 오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단계가 돼서 조금 피드백을 가가지고 더 앞으로 완료 단계로 갈 것인지 중간 단계로 가서 다시 근력이나 기초적인 훈련을 좀 더 많이 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침에 따라서 하고요. 이 발전 단계에서는 이때는 만약 초기 단계에서는 보행을 가지고 할 때 페이스 조절을 합니다. 빠르게 걸을 것인가 또는 빨리 갈 것인가 또는 거리를 많이 할 것인가 또 달릴 것인가 또는 옆으로 지그재그하고 이제 보통 이렇게 지그재그 또는 뒤로 걷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뒤로 걸을 것인가 이렇게 하고 또는 점핑 또는 쪼그려 앉기 또 뛰기 또는 이제 가다가 방향 바꿔서 가기 이러한 것을 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이렇게 지상 운동을 가기 전에 이렇게 발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하고 또 물에서 속도를 이용하고 다양한 운동의 특징에 맞는 민첩성, 평형성, 협응력에 맞는 여러 가지 뛰기, 또 달리기 또는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방향전환 운동을 가지고 발전을 시키는 운동 단계가 이제 발전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거의 정상 정도에서 곧 출격할 수 있는 단계라 볼 수 있고 그러나 좀 조심스럽게 하고 이때 지상운동도 사실은 갈 때 지상운동에 소위 중간 단계 정도 수준의 약한 지상운동도 병행도 가능한데 또 완료 단계에 가서 좀 더 지상운동을 병행해줬습니다. 이제 그 거의 이제 발전 단계에서는 지상운동 초기 단계까지 가지만 이제 완료 단계에서는요 지상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중운동과 병행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지상 운동을 못해서 수중 운동을 그 전에 했다고 한다면 완료 단계에서는 지상 운동을 하면서도 수중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통 수중 운동을 치료적 운동을 계속 함으로써 지상 운동의 부상을 이제 예방을 좀 하고 또 리커버리 훈련도 하고 또는 수중의 특징과 지상 운동을 좀 병합해서 좀 더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자 할 때 이제 완료 단계에서 많이 합니다. 이미 발전 단계에서 회복이 된 상태를 파악하기 때문에 지상 운동에 이제 중간 정도 할 수는 있지만 완료 단계에서는 거의 뭐 볼 수가 있고 이때는 뭐 적적인 협응력 민첩성을 좀 하고 여러 가지 빠른 운동. 아까 얘기했던 그 역도 선수들이 지금 지상 운동에서 할 수 있지만 수중 운동에서 발전 단계와 완료 단계에서 수중의 특징을 이용해서 병행을 할 때 이렇게 완료 단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운동을 하긴 하지만 이때에 스트레스를 좀 줄어들고 또 손상의 재발을 좀 막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목적이 수중 운동의 완료 단계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초기, 중간, 발전, 완료 단계를 이렇게 가지 않고 어, 이제 물에 적응을 좀 빨리 하면서 정상적인 이러한 그 선수들이나 일반인의 경우에는 적응 단계, 초기 단계를 좀 빨리 진행하고 완료 단계 형태로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것도 좀 이 프로그램에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수중운동 치료의 원칙에서 수중운동의 단계 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 단계, 중간 단계, 발전의 완료 단계인데요. 요거는 이제 그 교재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진행하는데 6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 정도 걸리고요. 보통 초기 단계에서는 한 4주 정도 환자들은 4주 정도 숙련된 사람들은 한 1주나 2주 정도 되고요. 중간 단계도 한 4주 정도 걸립니다. 근데 발전 단계는 8주 정도 보시면 돼요. 8주 정도. 8주 정도 보시고요. 최소한 완료 단계는 병행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또 한 4주에서 8주.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스포츠 종목에 따라서 만약에 같이 한다 할 경우에는 이거를 조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한번 간단히 얘기하면요. 비시즌과 시즌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비시즌과 시즌에서. 비시즌에서는 보통 치료적인 단계다 할 때는 이제 비시즌에서 좀 많이 하지만요. 이제 시즌에 다가올 때는 조금 이렇게 목적에 맞게 그 발전 단계와 완료 단계를 좀 더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시즌에는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도 가능하고요. 시즌에서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그 운동을 좀 하고 시즌에는 또 리커버리 수준으로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진행 지침 사항입니다. 지금 뭐 거의 이제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이제 보시면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또 환자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를 뭐 이렇게 의사에게 이제 보고해야 된다 우리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같이 스텝일씩은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에 환자의 반응과 운동 수행의 질을 좀 관찰하고요. 이게 1대1로 할 경우에는 마주보고 같이 하면 이 사람이 가장 어떤 상태를 면밀히 볼 수 있는데 그룹으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뭐 4명, 5명 또는 한 20명 정도 할 때는요. 이게 목소리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또 물에서 실내에서 할 경우에는 그나마 또 괜찮은데 또 이렇게 야외에서 하거나 또는 큰 공간에서 이렇게 할 때에는 이게 내 목소리가 진행이 잘 안 됩니다. 또 초보자일 경우는 더 그럴 수가 있고요. 또 어린이일 경우에는 또 물 깊이가 있어서 보통 120, 키가 120 넘지 않으면 이러한 공개동 장소에는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지침을 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판단하면서 전달하는 상태를 잘 파악해야만이 내 말이 잘 전달하는 것도 봐야 환자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그 다음에 물에서 가끔 또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넘어져서 뭐 조금
그 물에서 이제 그 넘어져서 물을 좀 많이 먹고 또 익사에 또 좀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좀 어린이들 같은 경우나 또 노인들이 좀 쓰러지셔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위험 요소에 노출된 경우가 있으니 그런 걸 좀 조심하고요. 물이 뭐 깊고 안 깊고를 떠나서 물에서 쓰러질 경우에는 또 호흡과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을 면밀히 환자를 좀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근력이나 편향성을 항상 그 변화를 측정하게 되고요. 또 이제 수중 운동을 한 다음에 뭐 붓기라든지 이런 상태를 파악하고 또 이제 물이 너무 차가운 물에서 할 경우에는 또 추위를 좀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것도 파악하고 항상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치료적 운동, 이제 운동 동작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면 이제 이거는 물에서의 여러 가지 운동인데요. 운동인데 그 중에 이제 목에 관련된 운동인데 물에서 운동인데 이게 낮은 물, 이건 낮은 물입니다. 낮은 물. 이렇게 물 발바닥 겉에 목까지 있기 때문에 깊은 물인데요. 낮은 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낮은 물.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얕은 물이 발바닥에 물이 닿기 때문에 발이 지면에 닿기 때문에 얕은 물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목까지면 깊은 물이라고 하죠. 보통인데 발에 물에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냐 안 닿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 뭐 이런 목에서 가다 스트레칭, 또는 양모를 닿는 스트레칭, 또 목 아픈 스트레칭, 이런 스트레칭을 물에서 합니다. 근데 이제 물에서 하는 스트레칭을 할 때 이거 뭐 지상에서 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물에서 할 경우에는 일단은 이호 상황에서 물에 약간 뜨면서 배의 균형을 잡으려고 균형을 잡으려고 약간 배에 힘이 들어가고 또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지상에서 이제 중력의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중의 10%만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상에서 서 있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특징. 그래서 일단 동작 중심으로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허리 펴는 거. 물에 잡고 그래서 이렇게 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손잡이 있을 때 봉 같은 게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발레 봉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그걸 잡고 하는데 물을 앞뒤로 젓고 하는 운동. 그래서 물을 앞뒤로 저으면 이게 허리펴 운동에서 허리 스트레칭도 되긴 하지만 물을 앞으로 비면서 이 물에 정면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약간 몸에 중력의 영향은 좀 덜 받으면서 부력에 의해서 또는 정면 저항, 물에는 정면 저항, 끌기 현상에 의해서 허리에는 근력이 힘이 가는. 그러니까 척추 형태에서는 약간 떠 있는 형태로 되면서 힘은 덜 들고 좌우로 앞뒤로 움직이면서 근력이 가해지는 이러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컨디셔닝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젊으신 분들은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 허리가 좀 아프시고 정상이고 젊으신 분들은 조금 잘 못 느끼시는데 허리가 조금 불편하거나 좀 이게 그 무릎이 좀 불편하거나 좀 연로하신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 수영장이나 이렇게 워터파크에 가보게 되면 어르신들 이렇게 앞뒤로 해갖고 팔을 마루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게 다 이런 효과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분들이 저 효과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엄청난 효과가 있고 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물에서 이게 물에서 메디슨볼을 좀 이용해 가지고요. 이게 선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물의 선 상태로 좌우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물은 물에서 공을 잡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물에서 공을 가볍고 지상에서 드는 것보다 엄청 가볍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 잡고 좌우로 움직이다 하는데 이 발바닥의 지면 발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면서 좌우로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 물에 맞는 특징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물의 척추 운동.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우측에 보기 스트레칭도 우측에 이렇게 이렇게 판을 이용해서 좌우로 젓습니다. 그러면 힘들죠. 이게 정면 저항이 많아지고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물에 대한 정면 저항이 많아서 몸통과 팔에 힘이 들어가는 이러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너무 그리고 재밌습니다. 물의 특징이 너무 이렇게 유의성이 있다는 것이 좀 좋습니다. 상상이 좀 가십니까? 물에 대한 운동 이런 프로그램 어떻게 하는지. 네. 이름 쓰면 조현우 선생님 이게 제에 보니까 조현우 선생님이랑 김무성, 문가영이 본인의 이름들인 거죠. 예, 연수생. 예, 이해 가십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뭐 아무것도 표현이 없습니까? 네? 뭐 좀 보내주죠. 조현우 선생님 예. 어서 수업 들으시는 겁니까? 예? 수업 듣는 장소가 어디예요? 제 자취방입니다. 자취방. 예. 수업 들으시면서 아까 좀 전에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잠시 잠이 와가지고 수습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실제로 또 서서 또 운동도 시범도 해보시고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예. 좀 수업이 재미없는 것 같아서 개그 좀 했는데 더 썰렁한 것 같은데요.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물에서 이제 척추 운동에서 이렇게 벽을 잡고 무릎을 들어 올리는데 여러분들 그 철봉에 매달려서 행잉 레그레이즈라는 것도 해보셨죠? 그 바닥에도 하는데 철봉에서 매달려서 할 경우에는 손에 힘이 팔에 힘이 좀 악력이 좀 많이 필요한데 요거는 물에 옆으로 잡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엉덩관절 굽힘 운동을 좌우로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천천히 하게 되면 거의 힘들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게 되면 이게 물에 붕 뜨기 때문에 거의 안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속도를 무릎의 속도를 빨리 들어오는 속도를 빨리 하게 되면 허벅지 쿼드랍셉스의 정면 저항이 거꾸로 느껴지기 때문에 또 이렇게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릴 때도 천천히 내리면 자연스럽게 내려오는데요. 또 내려올 때는 또 백머스까지 단련됩니다. 우리 뒤에 햄스트링에 또 정면 저항을 느끼기 때문에 올라올 상승할 때는 허벅지에 내려올 때는 뒤 햄스트링에 그래서 이런 운동을 좀 하는데 더군다나 이게 이 부력에 의해서 우리 둥둥 뜨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조금 숙련된 분들이 하시는 건데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서 이걸 깊은 물이라고 하거든요. 깊은 물에서 바닥에 떤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이렇게 위아래 움직이는 이런 운동도 하는데 요거는 좀 안전하게 필 수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흉추 이제 푸시업이죠. 푸시업 물에서 하는 푸시업도 할 수 있고요. 또 흉추 강화 운동에서 팔을 공을 들고 앞뒤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은 물에서 이렇게 바닥에 물이 떠 이렇게 팁을 이용해서 좌우로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 있고 또 스틱 중심을 해서 스틱도 있습니다. 스틱 이렇게 스틱을 이용해서 잡고 하는 방법이 몸통 돌리기, 측면 좌우 돌리기 깊은 물에서 이렇게 좌우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이미 흉통 돌리기는 우리 이미 어렸을 때 바닷가에 가서 튜브 타면서 다 했습니다. 여기서 발차기 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흉통 돌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단점은 이렇게 팔을 겨드랑이에 끼고 하기 때문에 옷을 이제 이렇게 상의 탈의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피부 트러블이 있는 거 그거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를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할 때 괜찮은 오랜 시간 장시간 할 때는 몸통이나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닿았을 경우에 약간 트러블이 생기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에서 뜨는 동작. 자, 하지 운동 보겠습니다. 하지 운동은 일단 앞으로 걷기, 또 뒤로 걷기. 네. 그 다음에 뒤꿈치 들어 올리기. 뒤꿈치 들어 올려서 가스레미오 솔레우스 비복근 장단지 주변에 있는 근육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프렉션 같은 발을 들어 올리는 이게 이런 저축 굴곡, 배축 굴곡을 같이 해서 발등 굽힘 동작에서 종아리 중심을 단련하는 이런 거 하고 가볍게 점프도 발목 단련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발을 균형 잡아서 균형 잡기, 평행 잡기
잡고 또 이렇게 발을 하나 균형을 잡고 앞뒤로 하는데요. 일단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팔을 잡고 한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디딤발로 한 상태에서 반대발을 앞으로 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엉덩이 관련된 운동도 단련되지만 이렇게 발 디딤하고 있는 발목에도 운동이 됩니다. 사실은 이 발목 재활 운동을 할 때에 발목을 딛고 발을 이렇게 반대발을 약간 띄워서 앞뒤로 젓는 운동 이러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움직이는 다리는 반대발로 다리를 앞뒤로 해서 엉덩관절 복근편 운동이 돼서 그 부분에 코어와 복근과 힙과 백머슬이 단련되는데 등척성으로 이게 등척성으로 버티고 있는 이 다리에는 발목이 등척성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다친 다리 쪽에 아픈 다리 자리에 발목을 뒤집고 이렇게 다리를 하는 운동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거는 또 발목 다쳤을 경우에 맨 땅에서 디딤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력에 의해서. 그럴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엄청 좋습니다. 더군다나 좀 낮은 물에서 할 경우에는 좀 발목 중심이 좀 될 수가 있고요. 이 깊은 물에서는 코어 중심까지 가는데 좀 발에 붓기가 있을 경우에는 약간 차가운 물에서도 하게 되면 같이 병행도 같이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수중 운동에 관련된 수중 치료에 대한 원리적인 부분만 배우고 조금 이렇게 응용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 2시간에 다 이거 못 한다는 것이 아쉽지만 이렇게 해서 수중 운동 프로그램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 방법으로. 그래서 신체의 움직임 메커니즘만 잘 기억하시면 이 물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원리만. 해부학적 기능 자세 프로그램만, 기능 해부학적 원리만 잘 아시게 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엉덩관절 벌림, 모음. 예. 벌써 1시간이 다 지났네요. 거의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반반 했는데. 자, 엉덩관절 벌림.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설명을 좀 할게요. 설명을 좀 하는데, 이 몸이 수직으로 되느냐, 기울느냐에 따라서 이 소둔근, 중둔근의 단련된 운동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일직선상으로 서 있다. 그러면 다리를 벌릴 때에 왼쪽 다리, 보일 때 왼쪽 다리의 엉덩이, 소둔근, 중둔근이 좀 단련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내릴 때는 이제 내전근이 좀 단련되겠죠. 이때에도 발목이 벌려 올릴 때 내릴 때에 뭐 이렇게 발목의 바깥쪽 삼각인대 쪽이라든지 복숭아뼈 중심에 단련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련되는데 이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반대쪽 편쪽 무릎에 그러니까 머리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머리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할 때 움직이게 되면 머리가 여기 와 있겠죠? 예.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되면 이쪽에 중둔근이 단련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른쪽에 중둔근이 단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몸을 바르게 해서 먼저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쪽에 다리에 효과가 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기울어지게 되면 또 이쪽 머리가 또 잠기게 됩니다. 깊은 물에서는. 그러니까 몸을 가만히 있어서 다리를 들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기울이게 되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 물에 잠기게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거 할 때는 근데 또 노인분들 이거 같이 하면요 재밌습니다. 아직 물도 좀 드시고 그래서 뭐 이렇게 서로 재밌게 같이 친구들끼리 할 때는 막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또 손도 잡아주고 균형 잡게 해주면 또 동료애도 느끼고 또 이렇게 2인 1조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나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운동의 이제 보행과 평행성에 대한 런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한 발, 런지 동이 앞으로 크게 한 발 걷는 내용들인데요. 요거 뭐 런지는 뭐 둔부와 무릎 근력 범위죠. 이건 뭐 눈 한번 보시고 자, 이게 이제 뭐 하지 런지 이게 엉덩관절 편 런지 이렇게 기부됩니다. 런지는요 가장 주의해야 될 거 런지 가장 중요해야 될 거. 조윤우 학생 런지 가장 중요한 거 한번 혹시 런지에 런치에 대해서 어떻게 네.
소통을 가장 하면서 좋은데요. 예?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좋습니다. 예. 일단 런지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 예. 또 하나는 이 목까지 되어 있는 곳에 런지를 할 경우에는 머리가 물속에 잠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지 착지 동작 시에 깊이 또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현우 학생, 제 질문에 응대해 줘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예. 자, 아주 이렇게 런지 이렇게 편 동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이드 런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이드. 요즘 뭐 우리나라 올림픽 때 펜싱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그러죠. 보게 되면 아주 액티브하고 하이 클래스의 런지 동작이 나오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운동 런지의 최극점에 대한 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그 정도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편 동작. 그래서 엉덩관절 공격. 그다음에 이렇게 안쪽 뭐 이렇게 하지 동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들어 올렸다가 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얕은 물에서의 무릎 동작 보게 되면 이렇게 스트레칭, 하중 스트레치 잡고 얕은 물에서는 이제 이게 허리 높이여서가 얕은 물이 아니라 바닥에 발이 닿아서 얕은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벅지 스트레칭 이런 장비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비가 있고 스트레칭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을 돌리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에서 이렇게 기구가 있으면 얕은 물에서 무릎 운동, 이렇게 스텝 운동 올라갔다가 내리고. 그 다음에 스쿼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쿼트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하지 동작에서 장단지 가자미 스트레칭. 뭐 지상훈련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요. 왜 이렇게 물에서 스트레칭을 할 때 얘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부력이나 또는 이렇게 부력에 의해서 체중 부하가 줄어들기 때문에 허리나 무릎에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자미근 굽힌 편 점프 운동. 얕은 물에서의 발목 강화 운동은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정치료 운동할 때 발목 강화 운동을 할 때 자전거 타기, 물에 달기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얕은 물에서 발목 강화 운동할 때 여러 가지 보폭 길이, 스피드, 이 장비를 사용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런 것을 좀 개발하고 막 그럴 때 무릎 높이에서 깊이에서 지상에서의 걸음처럼 한번 1초에 한 걸음씩 또는 0.5초에 한 걸음씩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뛸 때는 지상에서의 40배의 힘이 더 들고 그리고 걸을 때는 뭐 5배 내지 6배의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물에서 무릎 높이에서도 건장한 우리 운동선수가 무릎 높이에서 물 깊이가 무릎 높이에서 걷기를 시켰어요. 걷기를 시켜서 1초에 한 걸음 또는 1초에 2걸음 프로그램을 했는데 100m를 못 갑니다. 100m. 100m를 이렇게 뭐 수영장이 보통 25m잖아요. 보통 실내 수영장 25m. 보면 수영장에서도 유아풀 같은 경우는 한 1.2m 되어 있고 성인 아니 90m 90cm 100cm 정도 1m 이하 정도가 있는 유아풀이 있고요. 또는 이제 한 무릎 높이도 유아풀이 있는 반면 거기서 25m를 왕복 2번을 시켰는데 못해요. 이게 1초에 0.5초에 한 걸음을 이렇게 일반 거리죠. 하나, 둘, 이걸 못해요. 굉장한 고급입니다. 보통 일반 지상에 걷는 거에 5배, 6배 힘이 들고 뛰는 동작은요. 허리 높이 정도에서 보통 우리가 런닝머신 8.0 속도 있잖아요. 약간 뛰잖아요. 걷는 거는 4.0 정도잖아요. 4.0 스피드일 때 그 정도 속도로 해서 뛰게 했는데 못해. 뛰는 거는 뭐 정면에 물의 깊이도 있고 그리고 또 지면 발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러한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판단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되고 또 그런 그래서 많이 안 가도 되고 많은 속도로 빨리 안 해도 효과는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 나고요. 그래서 길게 걷기. 요즘은 자전거 타기 프로그램에서 물속에 자전거 실내 자전거를 타기도 하는데요. 이제 환자가 이게 허리나 이렇게 해서 지탱하기 어려운 분들 실내 자전거용이 물속에 나온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런 자전거라고 그렇게 달리기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물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 물 운동에 관련된 논문을 좀 몇 편을 좀 최근에 좀 진행하고 있고 한 몇 편을 좀 진행했는데요. 이 효과가 좀 좋습니다. 효과가 기상 운동의 효과보다 좋고 또는 또 이렇게 기상 운동보다 효과가 더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의 특징에 맞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걸맞게 보행하고 걷고 이렇게 하시면 더구나 여기는 나오지만 물의 온도에 따라서도 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물에 걷기 또는 앉아서 걷기 이렇게 보는데 지금 하지 운동은 자전거 타기, 길게 걷기, 달리기 때문에요. 육상과 달리기가 유사하게 할 수가 있고 또 달리는 동안에는 몸을 좀 바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약간 우주인처럼 이렇게 둥 뜨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발에 슈즈를 신는 그런 거, 맨발보다는 슈즈를 신어서 뛰게 하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데요. 지상에서는 점프 동작을 못 하는데 물에서는 점프 동작을 합니다. 할머니조차도. 네.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해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점프를 하게 되면 단점은 엉덩방아 쳤을 때 물에 잠겨갖고 머리가 물에 들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요. 숙련된 상황일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병에 물에 들어가서 보조하고 그때는 수경을 좀 쓰고 하면 더 좋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면 자신감도 생기는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깊은 물에서 보행. 이건 발이 물에서 안 뜨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보조 기구를 좀 하고 이렇게. 그래서 앞뒤로 교차. 네. 요거는 숙련된 반드시 강사가 같이 뒤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하고 다리 벌리고 엉덩이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외국에 이제 교육을 받으러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 일인데요. 벌써 그것도 7, 8년 전 일이네요. 그랬더니 수심이 3m예요. 3m. 3m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되게 노인들인데도 스틱 하나 잡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요.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생활에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중 재활 프로그램이라 해서 한 달에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룹 20명 이내로 15만 원을 받고 뭐 조금 여담이지만 정부에서 반 지원해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좋습니다. 또 이렇게 깊은 물, 또 깊은 물에서 둔부 발차기 있죠? 발차기 한번 그림 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앞뒤로 차. 자, 이제 상지 운동, 얕은 물에서 어깨 스트레칭. 그래서 이제 뭐 그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스트레칭이죠. 하고 이런 동작. 후방에서 어깨. 이거 많이 해보셨죠? 예. 아까 조현우 연생이 이 스트레칭 하더라고요.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스트레칭 물에서 하고 너무 좋죠. 예. 예, 물에서 가면 재밌어요. 이게 그 물을 코로나로 해서 물 운동을 많이 못했어요. 저 또한 물 운동을 많이 못했는데요. 어, 조금 얼마 전에 이제 안전한 곳에서 물 운동을 조금 3일 동안 저를 위해서 좀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약간 봉사 활동을 좀 가서 했는데 좀 아주 좋았다. 그때 이런 동작 했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그럼 계속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직 운동의 상지 운동, 어깨 운동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트레칭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교재에는 이제 후방 관절 주머니 스트레칭, 전방 관절 주머니 이렇게 보통 팔을 앞뒤로 하는 이런 스트레칭. 뭐 아주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 많이 익숙한 동작이죠. 그 다음에 어깨 운동, 물에서 이제 약간 평행본의 딥스, 물에서 하는 건 좀 쉽습니다. 그래서 회전근 관련된 운동, 회전근 스트레칭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다음에 상지 운동 중에서 이렇게 물에서 물건이 있으면 들어 올리는데 물에서 이렇게 하는 거의 특징은 이게 지상에서 가볍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다양하게 누구나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고 또 팔을 동시에 앞뒤로 접고 여기에 이제 보강 패드를 있죠. 이렇게 물은 앞으로 들어 올리면서 어깨 뒤로 오면서 팔의 앞부분과 뒷부분, 어깨 전후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팔꿈치 평금 스트레칭. 자, 그다음 상지 운동 중에 얕은 물에서의 어깨 운동, 수평 벌림 모음 운동입니다. 그래서 척추를 바로 편 상태에 되고 이런 내용들에서 우리가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척추는 바로 펴야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전 벌림 운동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영상으로 한번 운동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상지 운동 이렇게 있고요. 장비로 대응한 이용들이 있는데 또 팔꿈치 펴는도 양팔 복싱 운동 있고요.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을 이렇게 상지 깊은 물에서는 다리 깊은 물은 발바닥이 땅에 안 닿은 것을 깊은 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상지 운동 이렇게 상지 상태에서 팔을 좌우로 하기, 또 앞뒤로 하기. 그때는 코어 운동도 몸통을 바로 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고 팔 돌리기, 그 다음에 푸시 어깨 밀기, 그리고 팔꿈치 밀기 이런 동작도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바닥이 땅에 이게 상지 운동 중에 물에서 발바닥이 땅에 안 닿게 했을 때 이것은 이 물 바닥에 몸이 척추가 수직이 돼야 바닥 수직이 되는 것이 가장 포인트고요. 근데 이러면서 한번 해보시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시면 허리가 쭉 이완이 되고 그리고 팔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이동합니다.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힘이 쓰는 방향으로 수영처럼 전진하거나 옆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하려고 노력 쓰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 자리에서. 만약에 물에서 걷기가 있듯이 물에서 걷기, 뛰기 이렇게 있듯이 상지 운동을 가지고 물에서 이렇게 깊은 물에서 내가 팔만 이용해서 전진한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제자리에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포인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몸통과 코어에 균형적으로 운동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따르게 코어 운동을 따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방법.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쪽 팔 한쪽으로만 걷게 되면 방향은 그쪽으로 전진되죠. 그러면 지도를 할 때에 전진하는 방향까지도 예측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팔을 앞으로 당기는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앞으로 갈 텐데 벽 앞에서 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을 다 예측을 하면서 하되 그 원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형태로 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이 깊은 물 이런 곳에서는 좌우로 해가지고 한 3m, 4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이동에는 지장이 없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걸 고민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용 교양. 비중이 1보다 크면 가라앉고 1보다 작으면 물에 뜰 것이고 인체의 평균 비중은 0.9에서 0.97. 그래서 우리가 뜨는 겁니다. 근육량이 많으면 좀 더 가라앉고 지방이 좀 많으면 좀 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몸이 움직이는 것은 물의 저항인 끌기 때문에 또 몸에 대한 끌기가 클수록 큰 저항을 만든다. 부력이 물에서 물을 지지하는 힘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이 끌기는 저항의 힘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맨 마지막을 보면 재활운동 프로그램에 수중운동 포함하기 전에 여러 가지 요인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조적 장비로 신체 부력을 증가시키거나 여러 가지 끌기와 저항을 이용하는데 이용하면 될 수 같습니다. 자, 요거 말고 또 다른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는 수중 운동 그 실기 내용을 좀 이렇게 촬영을 해놓은 게 있었고 또 촬영을 한 것을 좀 요약해서 지금 한 내용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가 편하고 중간 동영상도 있는데 동영상에는 그 하면서 제 목소리가 들어가는데 물소리랑 제 핸드폰으로 한 거라 조금 화질하고 녹음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근데 들을만 하니까 한번 잘 기울여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가 네. 일단 다시 해볼게요. 공유 준비.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예. 자, 이거는 이제 아주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사진인데 우리 제 제자들인데요.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정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외국 같죠? 근데 우리나라입니다. 예. 안경을 되게 험한데요. 한번 이해해 주세요. 예. 수중 운동은 물이 흐르는 방향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정면 저항이 생깁니다. 이때 관련된 근육이 단련됩니다. 그러나 물의 부력에 의해서 체중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점프라든지 이러한 달리기라든지 이런 것이 지상에서 하기 어렵지만 물에서는 편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지 수중 운동입니다. 보시고 프라이를 갖고 여러분들 버티컬 프라이 해가지고 제 화면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팔을 안으로 모아갖고 대응근 운동 혹시 아시죠? 예. 그거를 물에서 할 수가 있어요. 물에서 하는데 물에서는 이 아까 정면 저항을 지금 그림에 있는 PPT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손바닥을 펴서 또 팔을 펴서 부하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걸 팔을 물속에 담그느냐 또는 반만 담그느냐 아니면 깊게 담그느냐 또는 팔을 구분에 따라 강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또 팔을 안으로 모으잖아요. 모으는 거를 다시 펴야 되잖아요. 근데 필 때 사실 등 운동도 같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목적은 이제 프라이를 하긴 했는데 앞뒤로 다 운동이 되는 건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더 빠르게. 자, 천천히 슬로우. 천천히 하나, 둘. 빠르게 시작.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좋아요. 좋아.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천천히 하나. 예, 보셨죠? 그 속도에 따라서 아까 끌기 여러 가지 이제 내용 파장 이런 걸 얘기했듯이 속도에 따라서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지금은 손목만 물에 담갔잖아요. 이거를 팔꿈치까지나 어깨까지 담그면 더 강도가 세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시고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더 빠르게. 자, 천천히 슬로우. 천천히 하나, 둘. 빠르게 시작.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에서 여러분들 회전근개 로테이트 커프 운동 밴드나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교수님 보면 목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목소리 예, 조금만 좀 볼륨을 예.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목소리도 잘 들립니까? 제 목소리는요? 잘 들리는데 좀 전보다는 좀 잘 안 들리거든요. 예. 그 영상의 소리는 좀 동영상 예, 영상은 잘 들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회전 공개 로테이트 커프 훈련인데요. 이것도 볼게요. 예, 이제 옆모습도 보였죠. 이렇게요. 이런 형태로 해서 팔꿈치를 구부려서 물에 저항을 하는 운동. 내용이 많으니까 좀 빨리 할게요. 옆으로 들어오는 어깨 운동, 측면 삼각근 운동입니다. 자,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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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이거를 강도를 좀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물에 목까지 물을 잠그면 됩니다. 목까지 물을 잠기면 팔에 저항이 느끼는 그러한 것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이렇게 옆으로는 사이드 레터럴을 하지만 이게 서서 조금만 각도를 조금만 하게 되면 여러분 극상근, 극하근 이렇게 부위별로도 운동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낮은 몸을 좀 서서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극상근이나 극하근을 골고루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앞뒤로 전면 삼각근, 후면 삼각근 다 같이 할 수 있는 동작. 앞뒤로 접기.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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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지금은 이제 어깨를 이제 숄더 익스텐션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은 팔을 뒤로 밀 때 등 근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특징적으로 하나를 뭐 할 수 있지만 다양한 부수적인 효과도 나타나는 거. 그리고 또 무릎을 구부려 앉거나 깊은 물에서 더 높은 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 운동 보겠습니다. 자, 이 걷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중 운동 프로그램에서 기초 단계 처음 단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평행 잡고 걷기 운동부터 한다고 했었잖아요. 처음 단계 들어갈 때 그 걷기 단계입니다. 물에서 걷는 동작입니다. 무릎 높이에 물높이에서 앞으로 걷고 그리고 뒤로 이렇게 걷는 운동 동작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앞뒤로 걸을 때 물의 정면 저항에 의해서 허벅지와 무릎과 특히 복근까지 또 뒤로 걸을 때는 엉덩이와 허리까지 단련하는 아주 복합적인 운동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물을 걸을 때 넘어지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계속된 동작을 통해서 동작의 숙련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걸으시고 이 동작을 할 때는 허리를 세우시고 무릎을 펴지 않고 아주 천천히 뒤로 걸으면서 허리와 힙에 신경을 더 쓰시게 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걸으시고 이런 동작으로 한 5m나 10m를 반복하면서 10회나 20회 정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물 운동은 좀 뜨거운 물에서 했기 때문에요. 좀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요. 걷기 동작인데도 불구하고 복근과 척추기근이 단련됩니다. 이것도 지금 하신 시범 보이시는 분이 숙련된 분이라는데 일반 노인들이나 초보자들은 사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반 낮은 물에 무릎 높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운동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만도 합니다. 자, 옆으로 걷기. 자, 다음은 옆으로 걷기 운동입니다. 옆으로 걸으면서 좌우를 하나 둘 하면서 걷는 쪽 방향에 측면 엉덩이와 허벅지가 단련됩니다. 반대로 걸을 때는 또 반대쪽 방향에 측면 엉덩이와 그 근육이 단련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무릎을 피면서 옆으로 걷고 팔을 양손으로 벌려서 균형을 잡는 방법이 아주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좀 잘 안 되실 경우에는 보폭을 좀 좁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보폭 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운동의 효과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자, 이게 또 숙련이 잘 되면 아까처럼 넓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서 좌우로 걷기도 하지만 배다리서 서가지고 한 발씩 해도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 둘. 자, 이렇게 하면 틀린 방법입니다. 배다리서 하나, 둘, 하나, 둘. 자, 잘하십시오. 자, 시작. 하나, 그렇죠. 손을 옆으로 하시고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밝게 표정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자, 반대발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옆 차듯이 하나, 둘, 하나, 둘. 아주 표정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리 이제 모음 동작 한번 또 보겠습니다. 허벅지 안쪽으로 운동하는 운동입니다. 일명 어덕션. 다리 안으로 모으기, 빠밤. 자, 해보겠습니다. 자, 다리를 들고, 자, 앞으로 당기시면서 허벅지 안쪽을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균형이 좀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옆에 보조자가 균형을 잡거나, 보조해주거나, 다른 걸 잡아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때는 허벅지 안쪽. 자, 반대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네. 정말 잘하죠? 자, 하나, 그렇죠.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하나, 둘, 무릎 펴고, 그리고 반대로 디딤발에 발목과 무릎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 이 부분이 단련이 됨으로써 물 운동으로서 어덕션, 허벅지 안쪽과 발목의 단련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이 동작은 조금 상급자, 운동 능력이 좋은 분들에게는 이 효과를 하게 되면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적인 동작으로서 숙련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반대로. 예. 그만. 자, 여러분 보셨다시피 디딤발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딤발이 사실은 주동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론상으로는 그냥 움직이는 쪽에 내전근과 체간근이 단련된다고 하는데 발목의 안정화가 돼야만 이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보조 장비를 잡으면 되는데 거꾸로 디딤발의 발목을 운동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적으로 아주 용이한 스쿼트. 동작입니다. 자, 하나 일어나시고 내리시고. 자, 무릎 높이의 물 깊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높이나 어깨 높이 물보다는 좀 어렵고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쉽습니다. 자, 계속 동작을 보면서 주의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보겠습니다. 자, 옆 동작은 앉아보세요. 이 상태에서 약간 엉덩이가 물에 잠길 정도까지 하시고 일어나시고 또 내리시고 여기서 2단계로는 팔을 들어서 앞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 여기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런 동작은 물에서 운동하면서 허벅지를 단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팔을 들음으로써 허리 부분에 힘을 좀 가하고 균형까지도 잡을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보다는 숙련된 분들이 한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작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설명할 것은 지상하고 물속하고 차이점을 좀 보는데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부담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지상에서 점프와 물속의 점프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지상에서 하는 스쿼트입니다. 앉았다 일어서기인데 당연히 잘하고 있지만 굉장히 물보다 힘듭니다. 자, 점프 동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프 동작. 시작. 지상에서 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뭐 감히 할 수도 없고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이게 물에서 할 경우에는 물의 부력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좀 아프거나 발목이 좀 약하거나 이러신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자, 시작. 앉았다 일어서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죠? 자, 그 어려운 점프 동작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프를 하게 돼도 물보다는 물이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어떤 물에서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런지 동작, 아까 하지 런지 동작.
시작. 자, 런지 동작을 왜 어려운가 하면요. 자, 이렇게 요 자세는 칩니다. 일어나 보세요. 서서 일어나고 또 앉아 보세요. 그렇죠. 앉았을 때 물에 부력 때문에 몸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해보세요. 자, 근데 연속 동작을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점프. 앞뒤로. 그렇죠. 다리가 앞으로 갈 때 그게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의 움직임에 균형을 잡기도 어렵고, 그러나 착지 시에는 부담이 덜합니다. 그러나 다리가 앞뒤로 저을 때는 운동이 되고 허벅지와 엉덩이와 하체 부위가 단련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 안전하다는 겁니다. 한번 넘어져 보겠습니다. 넘어져 보세요. 넘어져 보세요. 어이구.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넘어지면 다치지만 자연스럽게 넘어지면 이것이 약간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정적으로 하고 다시 시작. 예, 좋습니다. 그만. 자, 그냥 런지보다도 좌우로 발을 바꾸는 그런 런지 동작은 다리를 교차할 때에 허벅지에 또 정면장이 또 오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의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런지 동작을 이용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런지 점프 시작. 아, 좋습니다. 오른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왼 다리 앞을 내밀면서 다리를 앞뒤로 해서 쭉쭉 뻗는 운동 동작입니다. 물에서 하기 때문에 착지 시에는 부담이 좀 덜하지만 다리를 좌우로 젓는 동작을 계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합니다. 자, 시작. 자, 계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특히 이거는 뜨거운 물에서 지금 하기 38도입니다. 38도. 지금 젊은 남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밝은 표정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자, 10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휴식.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러 요 동작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친구들은 지금 우리 제 이제 석사, 박사 선생님들인데요.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다년간의 체력이 좋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낮은 물에서 또 38도의 물에서 이러한 동작을 지금 10번 정도 했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힘든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강도 조절을 물의 깊이와 또 온도를 설명 안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이제 교재에도 보게 되면 찬물에서는 워밍업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찬물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참 적절한 무게에서는 보통. 근데 여기 38도 정도 되는 물에서는 들어가는 순간에 약간 따뜻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체온보다 한 1도, 2도 높은데 좀 따뜻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 33도 정도 되면 미지근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28도 되면 추워 차갑다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한 33도 요 정도가 물 자체를 느낄 때는 그런 느낌이 좋은데, 근데 이렇게 38도의 무거운 물에서는 많은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좀 넘어서서 지금 런지 동작을 좌우로 하고 앞모습 뒷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점프하기도 어려운 동작을 물에서 하게 되면 이 발을 앞뒤로 저으면서 코어 운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퇴사두근과 대둔근 단련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면서 심박수도 같이 병행하면서 보시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하나씩 한번 짚어보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미처 설명을 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상기 운동 중에서요. 팔을 접기 동작을 할 때 요거 보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팔이 이렇게 물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물 바깥으로. 팔이 물 바깥에 나오게 하게 되면 사실은 요 아래서부터 요 위까지는 수중 운동이 아니라 수중 운동을 통해서 여기까지 해야 되는 나중에 팔로에 관련 팔로 동작인데요. 이렇게도 나와서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요 안에서 물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자세는 보다도 물 속에서 팔이 요 정도까지 가는 게 좀 적절하니까 요거를 좀 판단하시면 요 동작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물이 목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팔에 느끼는 정면 저항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손목에만 힘이 들어가는 거죠. 손목, 손등, 손바닥. 그러나 깊이 들어가게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서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는 또 물이 유속이 이렇게 흘러요. 이쪽으로요. 손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팔이 앞으로 들어올 때는 쉽고 뒤로 뺄 때는 좀 어렵습니다. 보세요. 더 힘들고 뺄 때는 좀 어렵고. 네. 그래서 유속을 통해서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다시 뒤로 한번 갈게요. 자, 이 물에서 점프하는 거 볼게요. 자, 물에서 점프하는데 숙련된 사람이 때문에 잘하긴 하는데 점프할 때 물속에 머리가 잠기게 되면 좀 위험 요소도 있으니까 그거 좀 하시고 근데 점프 착지 시가 좀 편합니다. 들어 올리기가 힘들지 왜냐면 무릎으로 물의 허벅지 부분에 물의 무게를 느끼고 또 그 부하를 느끼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물에 처음에 서 있거나 이렇게 물속에서 하는 것은 착지시나 이런 데 관절이나 발목이나 무릎에 부담은 덜하지만 점프할 때 허벅지 부분에 물의 정면 저항이 많이 느끼기 때문에 허리 부분에 힘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점프 동의 복직근 또는 장요근 이렇게 주요 근육으로 넣었던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허벅지에 물의 정면 저항이 느껴지죠. 그러나 착지에는 힘들지만 그래도 지상보다는 조금 편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자리에서는 무릎 들어 올리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무릎을 들어 올리면서 허벅지에 물의 저항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복근의 힘을 느끼는 이런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무릎 보이시죠? 내리시고 다시 그러면 이쪽에 배에 힘이 올라갑니다. 자, 다시 올리시고 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줌 한번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계속 그렇죠. 그러면 배에 힘이 들고 또 발목에는 또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발목도 되고 그래서 낙상 예방에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운동을 계속 하면서, 자, 앞으로 던짐도 할 수 있는 던짐, 발목에. 네, 좋습니다. 자, 표정 밝게 하겠습니다. 표정 밝게. 예, 뭐 물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머리에 닭뼈슬이 생기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제자리에서 하나, 둘, 무릎 하나 들고 오른발 들고 왼발 들고 이런 동작은 기본적인 운동이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도 이런 동작을 하는데 지상에서는 또 많이 이런 동작을 웜업 할 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할 때는 왼쪽 발목에 균형 잡고 또 무릎 허벅지에 정면 저항 내리면서 햄스트링에 힘이 들어가는 그래서 대퇴와 또 복직근 코어 부분에 단련이 되는 이런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앉아서 그냥 하는 동작인데요. 그렇게 앉아서 레그이테이션 동작을 통해서 이 무릎 중심으로 단련하는 동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야외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냥 그 실내탕이나 실내 수영장에서도 가능한 운동 방법이에요. 대퇴사두근 무릎 중심으로 단련하는데 이 강도 조절은 물을 발목의 깊이가 잠기는 이런 깊이를 보고 발을 찬 스피드로 보는데 보겠습니다. 레그컬 당길 때 더 세게 당기세요. 그렇지. 발로 세게 차고 빠르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 자, 지금은 차면서 허벅지 쿼드랍스에 힘이 들어가지만 구부릴 때에도 발바닥을 물속에다가 잠기면서 당깁니다.
그러면 햄스트링도 단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등속성 장비로 근력 테스트할 때 차고 당기고 하듯이 물에서는 뭐 두 가지 저항을 동시에 할 저 수가 있습니다. 레그컬 당길 때 더 세게 당기세요. 기어 허벅지. 그렇지. 발로 세게 차고 빠르게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 자,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단련 운동 또는 쿼드라셉스 햄스트링만 단련하는 이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오른발 했지만 바꿔서 이제 왼발 또 병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와 달리 또 서서 하는 프론트킥. 자리에서 발 앞으로 차기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는 무릎과 허벅지, 또 복근까지 단련됩니다. 하나, 이제 물의 저항을 이용해서 빠른 스피드로, 그리고 디딤발은 안정화가 되고 차는 발은 근력이 단련됩니다. 자, 이 동작을 걸으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만. 한 지금 10초 정도 했는데 엄청 힘들죠. 그래서 속도를 느리게 하면 좀 쉽게 가능합니다. 다음 동작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중 운동 시에 두 가지 그림을 할 텐데 유속과 수행 속도 두 가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요걸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을 지금 이 물에 흐르는 물살의 차이가 있어요. 물살. 한쪽은 물을 이렇게 유수풀에서 물을 흘려줘 가지고 시속 6m로 이렇게 물을 흘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와 그냥 거기 따라 이렇게 물살의 차이에 따라서 느끼는 그런 근력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걸 한번 보시고 볼게요. 요거는 이제 거슬러 올라가고, 네, 예, 이건 왼쪽은 거슬러 올라가고 벌써, 예, 왼쪽 거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가는 거는 벌써 디딤발도 좀 균형도 안 잡히고, 요거랑 그냥 흐르는 쪽으로 갈 때 쭉 가죠. 예. 물에서 뛰니까 발목과 무릎에는 부담이 덜하죠. 그런데 정면적으로 허리에 힘은 더 가죠. 자, 거꾸로 이속. 예. 힘듭니다. 이렇게. 이게 기상에 뛰는 것보다 50회 정도까지 힘이 더 든다고 그랬습니다. 50회까지 최대로. 거꾸로 유속이 있을 때는 편안하죠. 그렇다고 지상에 있는 것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유속이 물살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구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에는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작은 공간에서 물을 유속을 쳐가지고 만드는 게 우리나라 진천 선수촌에도 요게 있고 수영 선수 계속 제자리에서 하면서 유속에 따라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렇게 물 유속에 따라서 그 자리를 계속 맴돌고 런닝머신식으로 달리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12그룹 하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네. 근데 발이 뜨죠, 이렇게. 이게 유속 때문에 몸이 뜨는 겁니다. 그렇게 균형을 어디서 잡습니까? 몸통에서 잡는 겁니다. 그런 차원을 보시고, 또 거꾸로 흘 때는 이렇게 흐를 때 천천히. 물에 유속이 있으니까 점프하면서 붕붕 뜹니다. 이렇게. 대신에 착지할 때는 부담이 덜하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훈련하는, 운동하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진. 요거는 진짜 정말로 세게 한번 한 건데요. 보세요. 앞으로 올 때와 뒤로 갈 때. 시작. 뛰어. 무릎 더 올려. 자, 뒤로 돌아서 더 빨리 뛰어가. 뛰어가기. 왜 안 가는 거야? 왜? 더 빨리 가. 더 뛰어. 그거. 자, 가지를 못하죠. 여기가 유속이 제일 빠른 공간이라서 촬영을 했는데요. 이렇게 할 때 제자리에서 하면서도 멀리 안 가더라도 단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행 속도. 본인의 몸은 보통 일반적 운동도 비슷한데요. 수행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어깨까지. 스쿼트를 하는 동작에 주의할 점은 어깨 이상 가지 않는다는 거. 자, 요거는 좀 빠르게 합니다. 빠르게. 점프도 하면서.
자, 요 이렇게 빠르게 하는 동작에서 여러분 느낀 거 뭐 없습니까? 움직임이 뒤로 가죠. 점프할 때. 그래서 이렇게 그 제자리에서 편안하게 할 때는 이렇게 제자리에서 할 수도 있지만 빠른 동작과 동작을 하다 보니 이게 빠르게 피다 보니까 발바닥이 떨어져서 움직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자 있으니까 특징을 잘 이용하십니다. 마지막 보시고. 그렇죠? 나는 빨리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가 떠지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주의점으로 지도자는 그거의 특징을 이용해서 지도 운동 프로그램에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뒤로 밀어주는 형태. 아, 끝났어. 예. 이상으로 수중 치료적 운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끝나기 전에 질의 및 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분 정도만 뭐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스 운동과학센터 조현우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수중에 하다 보면 운동 강도가 이게 조금 설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보통 이게 레피티션이나 세트 수를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종목당? 운동 강도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예, 수중 운동에서는 예. 운동 강도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아무래도 그 앞에 이제 예. 영상 찍으신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운동을 예. 하시니까 그렇게 가능한데 이게 환자들 대상으로 이게 재활 과정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한테 맞춰가지고 이게 적용을 해야 예. 되는데 보통 그럴 때 심사- 반복 횟수랑 세트 수를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심사항에는 10회에서 20회까지 범위 내에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저하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면 그 알렘으로 해가지고 최대 반복 횟수에 몇 번 또는 기준이 다 있는데 수중운동 프로그램은 이게 상대적인 프로그램, 상대적 강도이기 때문에 자기 느낌으로서 수행을 최대로 하느냐, 최대로 할 수 없느냐, 이걸 가장 첫 번째가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10번에 20번 할 수 있는 그런 강도인데 그것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스피드로서 제한되는 거예요. 스피드로 제한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 자세한 것은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진상 이런 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한 분 정도 더 안녕하세요. 달리 플레이그라운드 양혜선입니다. 네. 수중에서 운동할 때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어찌 보면은 좀 더 관절의 범위가 확장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동 범위 이상으로 관절이 움직여지거나 하면서 부상의 위험은 없는지 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깊은 물에서 척추 운동할 때 몸통 돌리는 운동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흉추 회전 운동을 할 때 이제 튜브로 상체를 고정하고 다리를 좌우로 움직이면은 이제 척추가 좀 굳어 있는 분들은 흉추보다 요추를 사용해서 더 회전을 많이 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임상 사례를 경험하시면서 부상의 위험은 없으셨는지, 가동 범위가 더 과도하게 확장돼서 사용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수중 운동을 할 때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허리 정도부터 무릎 운동을 하면서 좌우로 몸틀기 정도를 할 경우에는 이게 발의 뒷면 발력이 바닥에 없기 때문에 몸통을 틀 때 발이 따라서 같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염려는 없지만 위험 요소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간에 그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초보자 처음에 할 때 발이 바닥에서 안 떨어지면서 과도하게 할 때는 그 발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제한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든지 과도하게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에서 초보 단계 지금 초입 단계에서부터 숙련 단계 완성 단계 갈 때 그 전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